의대 모집 정원을 2,000명 늘리는 방안을 두고 의료계와 정부의 갈등이 좀처럼 봉합되지 않고 있습니다. 어제 대통령과 전공의가 만나 대화를 나눴지만 소득은 없었는데요. 이 보건복지부 역시 오늘 브리핑에서 아직까지 2,000명 증원안에 변화는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먼저 영상부터 보고 오겠습니다. 네, 좀처럼 해결될 기미가 보이지 않는 의대 증원 갈등, 이 취재 기자와 조금 더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금차원 기자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어제 이 윤석열 대통령과 박단 비대위원장이 어렵게 만나서 대화를 나눴지만 별로 소득이 없었습니다. 네. 오늘 정부 브리핑에선 변화 기류가 있었을까요? 일단은 정책적인 변화는 없었지만 이 정부는 의료계와 대화하겠다는 의지를 재차 밝혔습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오늘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열고 대통령과 박단 비대위원장의 대화에 대해서 이제 막 대화의 물꼬를 튼 셈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이어 전공의뿐만 아니라 의료계 다른 분들에게도 마음과 귀를 열고 경청할 준비가 돼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 역시 대통령부터 총리 또 장관까지 의료계와 대화하려 노력하고 있다며 의료계의 집단 행동을 멈추고 대화 자리에 나와달라고 당부했습니다. 박 차관은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도 전공의와 대화하길 원하고 또 대화 노력을 계속하고 있다고도 덧붙였습니다. 이 계기만 있다면 언제든지 만나서 대화를 나누겠다는 겁니다. 네, 역시 가장 큰 쟁점은 의대 증원 규모입니다. 이 2,000명이라는 숫자를 놓고 조정될 가능성은 아직까지는 없는 걸까요? 네, 일단 의료계가 지속적으로 대화의 조건으로 내걸고 있는 게 말씀하신 것처럼 이 의대 2,000명 증원안 철회입니다. 제가 설명을 드리기 전에 정부가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직접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네. 2,000명 증원에 대해서는 정부가 정책 결정을 내린 상황이기 때문에 특별한 변경 사유가 있기 전까지는 기존 방침은 그대로 유효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보신 것처럼 아직까지 정부는 2,000명 증원안을 물릴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다만 특별한 변경 사유가 있다면 방침을 바꿀 가능성도 있다는 취지의 얘기를 한 만큼 조정 여지는 있습니다. 앞서 정부는 의료계에 의대 증원과 관련해 과학적 근거에 기초한 통일된 안이 있다면 논의가 가능하다고 밝혔는데요. 이에 대해 전국의과대학 교수협의회 측도 앞서 의료계에서 통일된 안을 내는 게 충분히 현실성 있는 일이라고 봤습니다. 이미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는 정책분과위원회를 만들고 전의교협 김창수 회장을 위원장으로 추대했는데 이곳에서 통일된 안을 만들 수 있을지도 주목이 됩니다. 네, 어제 이 600명으로 조정될 가능성이 있다라는 보도도 나왔지만 아니라고 지금 선을 그은 상태입니다. 이 전공의들은 여전히 의대 증원안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죠. 네, 그렇습니다. 이 박단 비대위원장을 비롯한 전공의들은 그동안 꾸준히 의대 증원안 철회를 요구했습니다. 이 대한전공의협의회는 지난 2월 7대 요구안을 발표했는데 이 요구안에서 가장 먼저 언급한 게 의대 정원 2,000명 백지화입니다. 전공의들은 지금까지 이 요구안 외에 별도 입장을 발표한 적은 없고요. 이런 입장이 바뀔 가능성도 좀 적어 보입니다. 실제로 최근 사직 전공의 류옥하다 씨가 전공의 약 3만 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조사를 보면 전공의와 의대생의 96%는 의대 정원을 유지하거나 오히려 줄여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응답자 약 1,600명 가운데 64.1%가 한국 의료 현실과 교육 환경을 고려할 때 의대 정원을 감축해야 한다고 답했고요. 현재 정원인 3,058명을 유지해야 한다는 응답자도 31.9%였습니다. 정부가 발표한 의료개혁 정책에 대해서도 상당히 부정적이었는데요. 향후 전공의 수련 의사가 있다는 의대생과 전공의들은 대부분 의대 증원과 필수 의료 패키지를 백지화해야 수련에 참여하겠다고 답했습니다. 네, 굉장히 의견 차가 큰 상황입니다. 네. 이런 가운데 이 정부가 오늘 지역 의료를 살리기 위한 대책으로 또 이 전공의 관련 정책부터 내놨죠.
네, 그렇습니다. 이 정부가 증원된 2,000명을 대학별로 배분한 뒤에 곧바로 의과대학 교육여건 지원 태스크포스를 구성을 했습니다. 어제 이 회의에서 비수도권에 지금보다 전공의를 더 많이 배치하기로 했다고 정부는 밝혔습니다. 2025학년도 의대 정원 배정을 하게 되면 비수도권 의대 정원 비율은 72.4%까지 올라가는데 비수도권 수련병원의 전공의 정원은 전체 정원의 45%에 불과합니다. 이런 불균형을 좀 맞추겠다는 의도고요. 정부는 일단 올해 전공의 정원을 배정할 때 비수도권 비율을 높이고 중장기적으로는 지역별 의과대학 정원과 연동하는 방향을 검토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정부는 이 정책이 지역 의료를 살리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는데요. 직접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지역에서 의대 졸업 후 수련까지 받는 경우 지역에 정착해 근무하는 비율이 높지만 현재는 지역에서 의대를 졸업하더라도 수도권으로 이동해 수련받는 경우가 많아 지역에 정착하는 비율이 낮은 상황입니다. 네, 정부는 또 국립대병원에 교수를 증원하고 임상교육훈련센터도 확충을 해서 전공의 교육 여건도 함께 조성하겠다고 밝혔습니다. 2025년도 지역별, 병원별 전공의 정원은 오는 11월에 최종 확정될 예정입니다. 네, 이렇게 잇따라 후속 조치를 내놓고는 있지만 지금 이 의대생들의 휴학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 개강도 계속해서 연기가 되고 있는데 이 대학가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네, 일단 지금까지 이번 의대 증원 정책에 반발해서 유효 휴학계를 낸 의대생이 약 1,400명입니다. 이 전국 의대생의 55%가 휴학 신청을 낸 겁니다. 그런데 대부분 의대에서 또 1학년 1학기 학생들은 휴학계 제출이 불가능하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실제 휴학계를 내는 게 가능한 학생들 가운데 휴학계를 낸 의대생의 비율은 더 높을 것으로 보입니다. 일단 대학들은 휴학계를 승인도 또 반려도 안 하면서 개강을 미루고 있는데 이런 대응이 오래 지속되기는 좀 힘들어 보입니다. 일단 교육과정을 모두 소화하려면 늦어도 4월 말부터 수업을 시작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한 지역 거점 국립대 의대 관계자는 4월 25일이 수업을 미룰 수 있는 데드라인이라면서 이때가 되면 휴학 신청을 승인할지 결정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미 개강한 대학들도 있는데요. 지난달 18일에 개강한 제주대는 학생들의 집단 유급을 막으려고 온라인 수업을 선택했습니다. 그런데 온라인 수업을 하더라도 의대생들이 출석 일수를 맞추지 못하면 F학점을 받아서 유급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제주대 관계자는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 이 강의의 학습 기간, 그러니까 출석 기간을 학기 말까지 설정해놨다고 설명했습니다. 아직 개강을 안 한 다른 대학들도 이런 온라인 수업을 활용할 가능성이 좀 커 보입니다. 네, 방학을 거의 없앤다고 하더라도 4월 말까지는 지금 결정해야 되는 상황인데 만일 이 집단 유급이 현실화되면 이 의대 교육 현장의 어려움도 엄청 커질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일단 의대 교수들에 따르면 지금 의예과 1학년 학생들이 전공의로 수련을 받을 때까지 10년 넘게 좀 그 영향이 계속될 거다 이렇게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서울대 같은 경우를 보면요, 일단 한 학년이 135명인데 유급이 확정이 되면 당장 내년에 의예과 2학년은 기존의 2배인 270명이 수업을 들어야 합니다. 전의교육 측은 지난 1일 브리핑에서 서울대 교육 여건을 따져봤을 때 270명 가운데 100명은 가르치지 못하는 상황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일단 해부용 시신인 카데바 등 여러 기자재부터 교수와 수업 공간까지 모든 게 문제라는 겁니다. 여기에 올해 증원된 인원까지 겹치게 되면 말 그대로 교육 대란이 있을 수 있는 만큼 정부의 신속한 수요 조사와 지원이 필요해 보입니다. 네, 지금 입장차가 좁혀지지 않는 사이에 대학별 확정 시기는 점차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 직접적인 영향을 받을 수험생들과 의대생들이 큰 불편을 겪지 않도록 이 정부가 조속히 해결하길 바랍니다. 금차원 기자 잘 들었습니다.